S&T 모티브 2022년 실적을 스루풋 손익으로 분석을 하고 또 2023년도를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은 손익분석은 투명성이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정할 수 있는 반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더 빚을 내줄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스cepticism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추적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11.7%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그 비교로 해서 항상 보고 있는 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 이게 더 많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르게 해석해서는 재고가 그만큼 안 팔린다, 아니면은 과잉 생산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원가가 약간 낮게 그 증가를 해서 매출 총이익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8.6% 증가해서 그 영업이익은 20.6%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원가 생산성도 약간 오른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0.8%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에는 재고 증가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그 실질적인 실적이고 그것을 스루풋 회계로 그 분석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constraint 제약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 시간 제약이든 자원 제약이든 스루풋과 인벤토리 재고를 지배한다. 그러면은 이 제약이 이 회사에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보고서는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재고 자산이 그 한 범주라기보다는 그 제약의 결과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제약이란 것은 재고와 무관하지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더 좀 증가를 했죠. 매출 증가율보다. 요거로 봐서 만약에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은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그만큼 인상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루풋율이 0.6% 하락을 했어요. 운영비용은 7.4%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0.03포인트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1,094억 원이 나왔는데 원가회계 손익보다는 3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으로 넘어와 가지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네 가지를 그 WCAI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년도에는 49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올해 2022년도 들어와서 172억 원이 크게 증가를 했죠.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의 사용액입니다. 요거를 지웠어야 되는데 15.3% 증가했고요. 상품 매입액이 42% 증가했습니다.
ABC를 더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1.9%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7.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7% 증가했는데 가공비율이 1.4%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이 상승을 했죠. 이것으로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은 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또 2차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장 그 원인 영업이익의 그 증감 원인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단순 평균으로 13%가 상승이 됐고요. 제품 가격은 9.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13.05%인데 재료 비율이 78.2%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상승 압박률은 10.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올리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9.8%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T 모티브는 그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아주 상세히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그 신뢰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했던 것은 확인이 된 거죠.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제품 판매 가격은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납품함에 있어서 힘의 관계도 있고 그런 거니까. 1단계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 없고요. 생산 재료비하고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단계 그 재고자산 말하자면은 그 변동 범위의 그 증가맥도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81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재고가 28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7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109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 주석 내용을 추적을 해 봤을 때 재고자산에서 어떤 그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게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연속 이런 게 꾸준히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타계정 대체 금액으로 일단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런 이 추적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에는 충분히 패스했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운영 비용으로 들어와서 인건비가 51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는 1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는 조금 더 감소를 했죠. 이렇게 그 직원들이 그 감소하는 직원 수를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1인당 임금 평균 임금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S&T 중공업보다는 약간 연봉이 더 높게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더 높다는 게 좀 더 그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그 임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11%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는 6.2%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 감소 인원으로 볼 때는 정년퇴직과 같은 성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주 가공비가 상승했고 건설업 분석에서는 이 외주 가공비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경영평가 지표로 넘어와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그 0.6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게 그 검증할 수 있는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의 상대적 하락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 먼저 선행적으로 입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그 지표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 총자산 회전율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자 그러면은 0.79로 떨어졌다 0.82로 2020년도 수준을 올라섰는데, 만약 이 S&T 모티브가 이 총자산 회전율이 1회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매우 그 활성화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간 2023년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요거를 그 완성차 메이커에 납품한다는 거로 그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은 120만 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요 경우에 한 13만 5천 원 남는 거로 예상을 해서 견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좀 깎여가지고 12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우수리만 떼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견적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한 12만 5천 원 정도 남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2%만 좀 더 납품을 하는데 성공을 영업에서 노력을 해서 했다 그러면은 얼마가 남느냐 그러면은 한 그 13만 6천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출 원가는 재고가 10% 감소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2022년도에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산을 좀 적게 해가지고 재고를 좀 줄인다, 이렇게 그 가정을 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 재고를 그 더 줄인다면은 20%로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의 문제는 그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도 감소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를 계속 부추긴다. 재고의 증가를 부추긴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인플레를 조장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는 매번 소개 드리는 거니까 소개 드리는 것을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슬프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2023년도에 그 변동 요소들, 재료비가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이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감안해서 어, 그 원가 회계에서 그 적용했던 요율하고 유사하게 거의 뭐 같은 그 비율로 적용을 해 보더라도 제한가는 115만 5천 원이면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115만 원, 원가 회계는 120만 원이었죠. 그 5만 원 싸게 해서라도 납품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보다 더 원래 크게 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그 원가 회계는 감소하니까 이 영업이익이 주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 스루프 관점에서는 재고 증감이 그 영향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재고 회전을 12회전 1년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1조 2,875억 원의 매출액이 일어나서 예상 영업이익은
2,897억 원이나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고를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면 더 판매하지도 않는 거니까 생산 감소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재고가 감소했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 재고를 감소시켰다고 그런다면은 이 회전율만큼 판매가 좀 적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계약했을 당시에 그 이 남는 액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재고의 증감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스루프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원가회계 계약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측 그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에서 그렇다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연간 사업보고서에만 현금 재무지표를 좀 분석을 해보기로 했는데 비유동 자산의 흐름에 플러스면은 이 감가상각비 등으로 그 줄어든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이 한 4.5%로 떨어졌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그것이 그 비율로는 현금 수익률로는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 회사는 이 빚이 없습니다. 무차익 경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 재정이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주가 가져간 돈은 전체적으로 517억 원 정도 되겠고요. ROE 이게 100%다 이익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5.9%대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최종 92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약간 좀 떨어졌죠. 41.5%에서 38.6%로. 그러나 이 잉여금률은 거의 600%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이제 그 주주들이 이익 배당액을 조금 더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주가를 보면은 그 작년보다 1,4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78% 선이면은 나름대로 디스카운트 코리아라는 그 흐름 속에서라도 그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는데, 그러나 장부 가격보다는 금액은 올랐더라도 장부 가격보다는 73% 4%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S&T 홀딩스의 1인, 요거는 1인은 그 장학재단으로 돼 있어요. 41.1%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96%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7.72%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그 확인을 안 했는데 피델리티 같은 데가 좀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S&T 모티브 자동차 부품 회사 S&T 그룹의 잘 나가는 부품 회사를 또 얘기했고요. 여기에서도 모티브에서도 자동차 부품 외에 소형 무기를 또 기관단총 이런 거를 또 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으로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이 상장된 기업 중에서 S&T 에너지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